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사실 전 결혼 전에 중견급 식품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식품 유통 쪽이라 그런지 주변에 식품 쪽으로 회사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같은 회사 직원들도 그런 지인을 둔 경우가 많았죠. 그중 저와 입사 초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기가 자기 주변에 장사 수완이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해왔어요. 거래처 사장님께서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알게 된 지인인데 열정도 넘치고 어릴 때부터 이리저리 일해와서 그런지 장사 쪽으로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요. 나 진짜 요즘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처음 봤잖아? 엄청 활발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선배인데 너도 마음에 들 거야. 마인드도 좋고 경험도 많아서 도움되는 이야기 하는 것도 많아. 요즘 안 그래도 새로운 시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남자로서도 좋긴 한데. 네가 아직 생각이 없다니까 굳이 말하진 않을게.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으면 언니가 소개를 다 시켜?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럼 한번 만나볼까? 근데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 언니가 자리 한번 만들면 내가 준비해서 가듯이 할래. 사람도 괜찮아서 언제 한번 다 같이 술자리 갖고 대화해보는 건 어떠냐고 묻더군요. 나름의 공부가 될 만한 경우의 수니까요. 그 후 가까운 시일에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 모인 사람 대부분은 저와 같은 회사 직원이거나 거래처로 알게 된 가게를 운영 중인 지인들이었어요. 남편만 유일하게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상황이었죠. 모두 자신의 가게와 사업에 대하여 힘듦을 토로하는 가운데 남편은 자신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나 자신이 경험했던 것 중 효과가 좋았던 장사 아이템 같은 것도 말해주었어요. 각자의 일에 지쳐있는 사람들 중 혼자서만 눈이 반짝반짝 빛났던 남편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근방에 나름 자리를 잡은 사장님들과 거래처가 될 수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눅들 만도 한데 남편은 당당했고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주도했죠. 긍정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야기에 매료시키는 모습이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에게 이성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갔기에 자리가 파한 후 제가 먼저 연락을 해 다음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데이트 신청이었죠.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로 만나보니까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요. 저도 나름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눈치는 꽤 빠르거든요. 근데 고민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 저한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신 건지 비즈니스로 연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근데 전 전자였으면 했어요. 반했거든요. 먼저 연락 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해도 될까요?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고 언젠가 찾아올 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후 주말에 평일에도 종종 만남을 갖게 된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엔 가벼운 지인들과 본인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다 점점 삶의 가치관과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상은 했지만 남편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가족들과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푸드트럭 장사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도움은 받지 않았다는 말에 저를 놀라게 했죠. 어릴 때부터 참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강한 사람 같더라고요. 본인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핑계를 대지 않고 거창한 이유를 대지 않아도 우선 시작을 해 끝을 만들려는 사람 같았어요. 연애를 넘어 그 다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늘 배려심 깊은 모습까지 보여주니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나는 나중엔 더 이상 움직이며 사람을 찾아 나서는 푸드트럭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찾아오는 가게를 만들고 싶어요. 10몇 년을 전국 이곳저곳을 오가며 쌓은 데이터를 이용하면 장사를 더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을 만들게 되면 그게 더 안정적이기도 할 거고요. 전 가족이랑 붙어 살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살진 않아서 다들 살 부비며 온기 느끼며 사는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연애를 시작해보니 남편은 상상 이상으로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늘 배려해주고 한결같이 따뜻하고 배울 점 많은 사람과의 연애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때의 남편은 늘 미래지향적이며 가정에 대한 반짝이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데이트 마지막에 단둘이 이야기하기 좋은 펍이나 와인바에 가서 결혼 그 너머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몇 명 정도가 좋고 결혼하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건지, 집은 어느 쪽으로 잡을 건지에 대해 꽤나 자세하게 미래를 점점 잡아갔죠. 연애를 시작한 저희는 참 많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며 시간을 채웠습니다.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생각하면서요. 남편은 20대부터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전국을 돌며 돈을 벌었다고 해요. 워낙 사람도 좋아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에 열린 사람이라 즐거웠다고 해요. 남들이 청춘을 즐긴다고 할 때 남편은 전국을 돌며 자신의 푸드트럭 안에서 자신만의 청춘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다니며 생긴 노하우와 나름의 유명세에 매출이 점점 늘고 30대가 되어선 웬만한 가게 못지않은 수입이 생겼죠. 어릴 때부터 나가 벌어온 돈으로는 집에 필요한 살림살이를 바꿔드리고 필요한 곳에 보태드리면서 집안의 보탬이 되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은 시어머니의 자부심이었다고 해요. 남들에게 아들 이야기를 하면 대기업 다 소용없다. 능력이 최고다. 우리 집 살림은 둘째 아들이 다 바꿔줬다며 자랑을 하고 다니셨더라고요. 집에 있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모두 남편이 20대부터 돈을 벌면서 바꿔드리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면서 공무원 준비하는 형을 챙기는 것도 본인 몫이었고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이 처음으로 얻은 자식이라고 치마폭으로 싸고 돌며 자란 전형적인 아들 선호 사상의 장남으로 컸어요. 첫째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시던 시부모님의 둘째인 남편은 자연스럽게 방목되었고 독립적으로 크게 됐죠. 아주버님의 타고난 기질은 게으르고 의존적이라 남편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기본금을 마련해 푸드트럭을 시작했을 때 동생에게 용돈을 받으며 집에서 취준이라는 핑계로 놀고 먹기를 3, 4년. 그 이후엔 장남 인생 망가질까 공무원 준비라도 하자며 설득한 시부모님 말을 듣고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다고 해요. 아주버님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다니던 학비와 식대, 용돈도 전부 남편이 부담했다고 했죠. 제가 도대체 그걸 왜 다 군말 없이 해준 거냐 물으니 본인도 억울한 마음에 처음엔 거절했는데 시부모님께서 형이 집에만 있다가 잘 지내보겠다는데 도움 주는 게 어렵냐며 돈벌이도 좋으면서 가족한테 야박하게 구는 것 아니라며 나무라셨다 했어요. 남편은 푸드트럭을 운영하면서 집을 떠나 전국을 다니며 장소에선 자유로웠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론 가족에게 늘 얽매여 있었다고 했죠. 그래도 그것까지 본인의 삶이고 책임이었다 말하더군요. 둔하다고 해야 할지 착하다고 해야 할지 이런 가족사를 들으니 미래엔 내가 고달파지는 게 아닐까 살짝 망설이긴 했어요, 사실. 그래도 연애 기간 내내 저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어떤 상황이든 잘 이겨내고 살 것 같아 결혼 결심이 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프로포즈도 성격 급한 제가 먼저 해 남편을 울렸던 건 비밀이에요. 나는 내가 평생 혼자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겠구나 했어. 이 생활이 즐겁기도 했지만 내게 계속 희생을 요구하는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고 적당히 만족하면서 감내하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포기하고 살았던 거지. 근데 널 만나고 내 미래가 더 넓어진 기분이었어. 누군가가 요구하는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날 바쳐도 좋겠다 생각한 사람이 나타난 거니까. 고마워. 나 사실 집에서 해방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결혼을 하고 내가 지켜야 할 게 생기니까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이 섰어. 난 오빠가 힘든 건 전혀 몰랐어. 내가 힘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같이 버티고 뒤에서 밀어줄게.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난 무조건 오빠 편이야. 그러니까 힘든 것 있으면 같이 나누자. 알겠지?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결혼 생각이 정말 전혀 없었거든. 내 자식한테 나는 엄마처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했어. 혹시라도 저 성격이 유전이라면 어떡해. 웃기지? 그래도 우리 애들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게 해주고 싶어.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댁 때문에 고민이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상견례를 하던 날 집으로 인사를 오지 않아도 된다 말리셔서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죠. 들어오자마자 말없이 저희 가족을 훑는 눈빛에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인사했고 그 이후에는 조금 무뚝뚝한 반응의 시어머니였지만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부모님과 괜찮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예비 며느리가 꽤나 마음에 드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좀 유순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와 결혼할 남편이 아닌 아주버님 칭찬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형 칭찬이야 뭐 같은 자식이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남편과 비교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돈, 우리 아들이 좀 늦은 나이에 공무원이 됐지만 아시잖아요. 공무원이 얼마나 철밥통이에요. 내가 우리 아들이 공무원 되고 나서부턴 인생에 걱정이 없어요. 물론 둘째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장사 시작해서 돈 좀 벌지만 자영업자가 뭐 언제나 안정적이겠어요? 얘 보면 자영업자도 정말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애가 좀 독하다고 해야 하나. 뭐 그래서 장사도 꽤 잘 된 거지만요. 우리 첫째는 순하고 여려서 장사는 못하게 했어요. 뭐든 못하겠냐마는 이렇게 어린애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도 엄마한테 자랑스럽겠다고 공무원 된 거 보면 기특하다니깐요. 그쵸. 공무원이시면 사돈 총각도 안정적이라 결혼도 금방 하시겠어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 끈기 있게 뭔가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예비 사위는 끈기도 있는 것 같고 본인 길 개척도 할 줄 아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먹여 살리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 저희는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사돈께선 독하다고 하셨지만 저흰 그저 사업에도 눈이 밝은 것 같아 걱정이 없어요. 사돈은 아들 둘 다 잘 키우셔서 뿌듯하시겠습니다. 아유, 맞아요. 우리 첫째 공무원 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소개시켜달라고 어찌나 안달인지 성 긋느냐고 욕봤어요. 우리 아들 생각하면 집안도 봐야 하고 외모, 스펙, 직장까지 봐야 하는데 제가 그거 체크하느냐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결혼식은 만약에 저희 첫째가 혹시라도 잡히면 좀 미뤘으면 해요. 아무래도 형이 먼저 가는 게 더 좋으니까요. 안 그래요, 사돈? 이게 저와 남편의 결혼을 위한 상견례인지 아주버님 자랑하기 위한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의 결혼식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는지 상견례 이후로 아주버님 선자리를 열심히 주선하고 다니셨다 해요. 하다하다 저희 엄마께도 주변에 이런저런 조건의 여자가 없는지 물어보시기까지 했다는 말을 나중에 전달받고 놀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실 남편만 보고 결혼 승낙했던 것이 잘한 일이 맞는지 한참을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남편은 가족들과는 정말 달라 보여 감사하게도 반대의 말은 없으셨지만요. 아직까지도 저희 아버지께선 어떻게 그런 집안에 우리 사이처럼 번듯한 사람이 나왔는지 의구심을 품고 계시긴 합니다.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진행할 가게 사업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어요. 결혼식을 올릴 땐 남편의 지인들 중에선 식품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도 많아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알 수 있었죠. 신혼여행을 가서도 자꾸 일을 확인하고 사업 관련된 연락을 받으며 바쁘게 보냈어요.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죠. 예전엔 계획만 해오던 일들을 저와 결혼한다고 이제 진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모든 게 저와 미래의 저희 아이들을 위해 남편 혼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정말 믿음직한 가장이 되겠다고 생각도 했었죠.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부터 결혼식 때까지도 조용하지 않으셨죠. 그런 시어머니도 있다는 얘긴 들었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참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웨딩 촬영하던 날엔 아주버님과 함께 오시더니 예약하지도 않은 가족 사진을 찍어달라고 억지를 부리셔서 저희가 현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촬영까지 진행하게 하셨어요. 웃기게도 촬영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두 분이서만 하셨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아주버님 양복까지 명품으로 맞추라고 강요하셔서 남편이 결국 본인 옷보다 비싼 것으로 맞춰줬고, 식장이나 샵 예약하는 날에도 어떻게 알고 따라오셔서 다음에 또 예약하면 지인 할인 같은 것도 적용해달라고 우기기도 하셔서 부끄러운 상황을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남편이 못 오게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이럴까봐 어떤 날에 뭘 하는지 숨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오죽하면 이미 날짜를 알고 계신 시어머니께 날짜 바뀌었다면서 거짓말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결혼식 당일엔 그 부끄러움이 배로 커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결혼식에 참석해주신 지인들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 짝을 찾겠다며 이리저리 인사시키시고 자랑 타임을 또 가지셨거든요.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함께 인사하자며 끌고 오셨다고 친구가 말해주더군요. 시댁 식구들 덕분에 파란만장한 결혼식을 완성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는 결혼했어도 연애 때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으며 대화하는 걸 즐겼죠.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저와 더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생활 패턴도 비슷했고 청소나 집안일 같은 것도 서로 배려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함께 해나갔어요.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살게 되니 이전에 시댁 식구들이 했던 민폐 행동들은 잊혀졌어요. 남편 혼자만 보면 참 좋은 사람이라 신혼생활이 행복했거든요. 남편은 저와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푸드트럭을 접고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남편의 꿈을 이루기도 했고 직장 생활을 하는 저와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떠돌아다녔던 것이 본인이 마음을 둘 곳이 없던 것을 애써 숨기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에게 이젠 제가 집이 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열어야겠다 마음먹었던 남편을 서두르게 했던 이유도 있었어요. 저희에게 사랑의 결실이 생겼거든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온 아기 천사는 안 그래도 본인 일엔 열정 가득한 남편에게 불을 지폈어요. 임신을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된 저도 남편의 가게를 위해 함께 가게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제 퇴직금까지 부어가면서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디자인부터 가구 하나하나 저희 부부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었죠. 원래는 고깃집을 열기로 했었지만 그때 마침 껍데기가 유행하고 있어 트렌드까지 잡아야 한다며 껍데기가 주된 메뉴가 되었어요. 고깃집이지만 껍데기가 메인에 사이드 메뉴까지 술안주로 유명해져 술을 주로 판매하는 가게가 완성되었죠. 오픈하고 나선 반응도 좋아 계속해서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 수입이 생기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처음엔 금방 끝나겠지 하면서 모두와 함께 버티려고 했어요. 그러다 정부 규정이 점점 강해지면서 직원들도 하나 둘 정리하게 됐어요. 길거리에 사람은 줄어들었고 주말 저녁에도 손님들의 수는 늘지 않았죠. 둘이서 어떻게든 헤쳐나가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점점 가게 사정이 안 좋아지다 결국 가게는 적자가 났죠. 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기엔 직원도 없는 가게에 남편 혼자 운영하기엔 힘들었죠. 그래서 집도 정리하고 친정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엄마, 진짜 고마워. 그래도 우리 잘 버텨내고 싶어. 애 돌보면서 가게까지 하기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가게 월세나 다른 것도 내야 하는데 수입이 안 나니까 뭘 할 수가 없네.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다. 엄마도 이제 힘들 텐데 애도 봐주고 내가 진짜 면목이 없네. 얘, 너희 남편 성실한 거 우리가 모르겠니? 다른 거 걱정하지 말아라.
돈도 갚지 마. 우린 너희 믿어.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줄게. 그니까 가게에만 집중해. 좋은 날 꼭 올 거야. 그때까지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잘 자고, 응? 힘든 시기에 먼저 손을 뻗어주신 친정에서는 해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주겠다며 가게 사정이 어려워진 탓에 필요했던 금전적인 도움도 주시고 아이도 도맡아 돌봐주셨어요. 다행히 아이가 순해 금세 저희 부모님과의 생활도 적응할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엄마 말대로 서로 믿고 버텨보자. 좋은 시절은 다시 온다 믿으면서 가게를 운영해 갔죠. 그렇게 친정 식구들도 다 함께 합세해서 암흑 시기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가 힘든 것은 관심도 없다는 듯 태평하게 구셨죠. 남편의 벌이가 좋을 땐 매일같이 전화하고 집에도 오라고 부르시던 분이 전화 한 통을 안 하셨어요. 본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둘째 아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남편을 칭찬하며 이리저리 이득을 취하셨으면서 이제 남편이 힘들어져 혹여 도움이라도 청할까 잠적하신 것 같았죠. 20대 초반부터 장사를 하며 돈을 벌었던 동생에게 학비며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에도 금전적 도움을 많이 받았던 아주버님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부터 가족 같은 것은 없었다는 듯이 구셨죠. 시댁과 연이 끊겼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길다면 긴 그 시간을 정말 남처럼 살았거든요. 남편 몰래 제가 몇 번 시어머님께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으셨죠. 언젠가부턴 제 번호를 차단했나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남편은 더 의기소침해졌죠. 옆에서 남편이 시댁에 얼마나 잘했는지 봐왔던 저도 참 서운하더라고요. 남편이 여지껏 시댁에 얼마나 희생하고 마음을 쓰고 챙겼는데 벌이가 힘들어졌다고 이렇게 바로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시다니요.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